안녕하세요. 팟빵 외톨이입니다. 이번에는 도쿄입니다. 도쿄 남서쪽에서 위치한 시즈오카에서 시작해서 도쿄로 끝나는 5박 6일의 여행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도쿄역에서 누마즈역으로 신칸센과 기차를 타는 일정으로 조금 강행군이 될 것 같지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근본 캐릭터 마리오를 보니 진짜 일본으로 왔구나 하는 설레임이 또 한번 찾아오네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 가는 방법은 버스와 기차가 있지만 저는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도쿄행이라도 버스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지정 좌석 버스가 가장 비싼 버스여서 3,100엔, 하나로 26,986원을 지불했습니다. 자유석 버스는 1,300엔이지만 대기줄도 서야 해서 저는 빨리 가기 위해 지정 좌석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처럼의 해외여행이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미시마역까지 가는 신칸센 티켓을 발권해야 합니다. 정문에서 직진해서 들어오면 티켓을 발권할 수 있는 창구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발권하는 방법은 하나도 모르겠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패치해주고 지정석을 할지 자유석을 할지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목적지를 클릭해주고 출발하는 날짜와 인원수, 시간을 정해주면 됩니다. 특대 수화물의 경우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석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우측 2석이 가는 길에富士山이 보이니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600엔을 결제하면 발권 완료입니다. 신칸센을 타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언제나 비싸네요. 신칸센을 기다리다가 눈치챘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게 부서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도 없고 이번 여행을 위해 산 캐리어인지라 더 속상했습니다. 이미 부셔진 거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일단 이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기차 안에서 먹을 벤도를 고르기 위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신칸센을 탈 때 옆에서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다음 여행은 나도 꼭 먹어봐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40분 정도 기다리자 신칸센이 들어왔습니다. 섬두가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The train at track number 16 will 18시간 만에 먹는 첫 끼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도시락과 나무젓가락, 티슈, 이쑤시개입니다. 역시나 밥은 딱딱하네요. 그래도 간은 적절하게 돼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어는 솔직히 비릴 줄 알았는데 비리지 않고 간이 돼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새우튀김도 새우의 단맛과 튀김옷이 잘 어우러져서 도시락에 이 정도의 퀄리티의 튀김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생긴 건 어묵인데 맛은 계란인 무언가입니다.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시락 안에서 유일한 고기 반찬 가라아게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입니다. 가라아게 바닥에 깔린 채소는 우엉입니다. 일본식 계란말이입니다.
한국 계란말이하고는 달리 막아 들어가서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입니다. 생긴 건 고기 완자인데 맛은 어묵인 무언가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반찬들이 전부 부드러워서 식감 덕분에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죽순입니다. 어떻게 조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죽순도 너무 부드러워서 이 정도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사리 무침 맛이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사리 무침 위 반찬은 연근입니다. 연근을 좋아해서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두부인 줄 알았는데 유부입니다.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사이즈라 신선했습니다. 이 외에는 당근, 곤약, 우메보시, 단무지 같은 사이드 반찬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반찬들은 없었지만 2차 안에서 먹기에는 무난하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1180엔이라는 금액치고는 훌륭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먹는다는 경험이 더 맛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 굶주린 배도 채웠으니 다시 풍경을 즐기면서 누마즈역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마즈역에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장시간의 이동은 조금 지치네요. 숙소는 누마즈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오타쿠 사진이 붙어있는 호텔로 잡았습니다. 이 동네가 오타쿠 사진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는 망해가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소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서브컬처가 아니라 고향을 살아나게 해준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하나의 색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캐릭터가 그려진 메뉴 뚜껑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화가에만 모여있지 않고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온 아이디어라는데 신박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정도 찾아봤는데 매뉴얼 뚜껑이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가 이 동네를 온 가장 큰 이유는 디저트로 유명한 이 마을에만 있는 이색적인 카페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게 앞에 모든 메뉴의 모형이 있어서 일본어를 잘 몰라도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기 메뉴인 과일 믹스 파르페를 주문했습니다. 기계에서 영어로 언어 변경도 가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바구니가 물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안으로 좌석표와 주문표를 넣어서 떠내려 보내면 됩니다. 주문하고 조금 기다리면 음식들이 물을 타고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 방식이 너무 색다르고 신기해서 직접 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과일 믹스 파르페가 도착했습니다. 과일은 메론, 망고, 체리, 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로 구성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연인끼리 데이트 장소로 최고의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내부의 인테리어는 꽉 찬 느낌을 받았지만 복잡하다는 느낌보다 노래와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페를 포함해서 동네 자체가 여유로운 분위기라서 저도 여유가 생기면서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일정은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즐기다가 마트에서 최애 간식을 사고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 오면 저녁마다 꼭 2개씩 사먹는 일본 푸딩입니다. 자주 먹는 푸딩 4가지를 사봤는데 맛평가와 개인적인 순위를 매겨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글리코 빅 푸딩 푸딩입니다. 로선 푸딩으로 유명한데 가장 싸면서 양이 많은 제품입니다. 숟가락이 아니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이고 우유와 버터 향이 적당하게 나는 맛입니다. 두 번째는 모리가나 모리나가노 야키 푸딩입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비싼 푸딩으로 구운 푸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으로 탄력도 있으면서 식감도 충분하고 우유와 치즈의 풍부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맛입니다. 세 번째는 프리하라 푸딩입니다. 맛은 첫 번째 글리코 푸딩과 똑같지만 식감과 탄력은 두 번째 모리가나 푸딩하고 같은 맛입니다. 부드럽고 고급진 맛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맛입니다. 마지막은 오하이오 커피 우유 푸딩입니다. 커피 우유 맛이 나는 푸딩인데 푸딩이라기보다는 커피에 설탕 대신 우유를 타고 붙인 맛입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순으로 가장 제 입맛에 맛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한 푸딩들도 맛있지만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푸딩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푸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에서 하루의 마지막으로 푸딩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당분이 폭발할 것 같은 푸딩 파티를 끝으로 달달하게 저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